안녕하세요. 미래를 설계하라 경제S 진행의 이도하입니다. 오늘은 정가은 노하늘 아나운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 증시 따스한 상승 보여주며 기분 좋은 주말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시장을 움직인 가장 큰 동력은 역시 뉴욕에서 전해진 물가 둔화 신호였습니다. 최근 발표된 미국의 주요 물가 지표들이 점차 안정세를 보이면서 미 연준의 금리 부담과 긴축 우려가 한풀 꺾인 점이 글로벌 투심을 살려낸 건데요. 여기에 그간 지속되던 AI와 반도체 업황에 대한 의구심이 완화되고 기술주 훈풍이 불어오면서 우리 시장 역시 장 초반부터 강한 상승 에너지를 공급받았습니다. 특히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거센 매수세로 대응하며 지수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비롯한 반도체 대형주들로 수급이 강하게 쏠리며 시장의 단단한 버팀목 역할을 해줬습니다. 다만 코스닥 시장은 상대적으로 숨고르기 양상을 보이며 종목별 차별화가 진행되는 등 시장 내부에서는 여전히 가려내야 할 셈법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물가 우려 완화와 반도체 온기가 가져다준 오늘 증시의 반등. 과연 이 상승 흐름이 추세적인 연장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오늘 장의 진짜 속내와 앞으로의 투자 전략에 대해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간밤 뉴욕 증시와 오늘 시장의 흐름 자세히 짚어봐야겠죠. 정가은 아나운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미국 뉴욕 증시는 7월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시장 예상에 부합하며 안정세를 보였으나 지수별로는 엇갈린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7월 물가지표가 둔화세를 보이면서 연방준비제도의 추가금리 인상 우려가 완화되었고 이에 힘입어 주요 반도체주와 기술주들이 상승세를 이끌었습니다. 다음으로 세 가지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러시아의 유명 독립신문사 노바야 가제타는 정부의 억압으로 인해 종이신문 발행이 중단되고 웹사이트마저 차단되었습니다. 과거 노벨 평화상을 받은 무라토프 편집장에 따르면 현재 러시아에서는 전쟁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다는 이유로 1,500명 이상의 사람들이 감옥에 갇혀 있다고 하는데요. 편집장은 이번 전쟁으로 수많은 희생자가 발생했기에 그 누구도 승자가 될 수 없다며 핵무기 사용 가능성에 대한 언급이 늘어나는 상황을 깊이 우려했습니다. 또한 정부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외국 스파이라는 낙인이 찍혀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 반전운동을 하다가 목숨을 잃은 사람들도 존재합니다. 비록 지금은 처벌이 두려워 다들 숨죽이고 있지만 여전히 수많은 시민이 귓속말로 고마움을 전하며 언론의 자유와 평화를 조용히 응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이 소유한 SNS 플랫폼 트루스 소셜에 월 최대 10만 달러를 받고 자신의 글을 먼저 볼 수 있는 유료 서비스를 시작해 언론단체로부터 고소를 당했습니다. 언론단체들은 트럼프의 메시지가 금융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돈을 낸 사람에게만 중요한 정보를 먼저 주는 것은 부패하고 불공정한 행위라고 비판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현재 10개 이상의 기업이 빠르게 소식을 전달받기 위해 이 비싼 유료 서비스에 동참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미디어 측은 이 서비스가 기업들을 위한 정상적인 데이터 제공의 일환일 뿐 좌파 활동가들이 대통령의 표현의 자유를 막으려 법을 악용하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론단체들은 대통령이 국가적 발표를 이용해 개인 회사로 사익을 챙기는 것은 언론의 자유와 헌법 정신에 크게 어긋나는 행위라며 지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최근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미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은 연간 3.4%를 기록하며 물가 상승세가 차츰 둔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휘발유 가격 하락 등 에너지 가격 안정과 식품 물가 상승세 약화가 소비자 부담을 다소 덜어주었으나 주거비 비중이 여전히 높아 월간 물가는 0.1% 정도 상승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물가 지표가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는 연착륙 신호라 분석하며 금리 인상 압박이 약화되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발표는 시장에 큰 충격을 주지 않으면서 연준이 다가오는 9월 통화정책 결정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추이를 지켜볼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제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이슈 브리핑이었습니다. 러시아의 처절한 전쟁 실상부터 트럼프 대통령의 SNS 유료 서비스 논란, 그리고 물가 상승세 둔화 소식까지 글로벌 현안들을 꼼꼼히 짚어봤습니다. 전쟁의 상흔 속에서도 언론 자유를 향한 시민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미국에서는 물가 안정세가 연준의 정책적 여유를 더해준 만큼 다가오는 국제사회 움직임도 계속해서 주목해봐야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시장에서 오늘 주목해볼 만한 뉴스들도 체크해보겠습니다. 노하늘 아나운서와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은 어제 발표된 부동산 종합정책입니다. 정부가 치솟는 수도권 집값을 잡기 위해 그린벨트를 풀고 대규모 주택 공급에 나섰는데요.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는 2030년까지 수도권에 23만 호 이상의 주택을 추가 공급하는 내용의 8.13 주택 신속 공급 방안을 전격 발표했습니다. 서울 강서구 염창공원 부지를 비롯해 경기 남양주와 광주 등 수도권 그린벨트 일부를 해제해 10만 호 규모의 신규 공공택지를 조성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통상 5년 이상 걸리던 지구 지정과 착공 절차를 3년 안팎으로 대폭 줄여 착공 패스트트랙을 도입해 공급 시차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여기에 주택 공급과 직결되는 이주비나 중도금 대출은 금융사의 대출 총량 규제에서 제외하기로 했는데요. 정부의 총력전이 수도권의 불안한 집값과 전월세 시장을 조기에 안정화시킬 수 있을지 집중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경제의 최근 동향 소식입니다. 반도체 호조와 내수 반등에 힘입어 경기 회복세가 한층 더 단단해지고 있습니다.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최근 경제 동향 8월호에 따르면 반도체 수출이 작년보다 60% 이상 급증하는 등 컴퓨터와 선박을 비롯한 주요 품목이 무역 수지 흑자를 강하게 견인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위축됐던 내수 시장에서도 승용차와 음식료품을 중심으로 소매 판매가 2.7% 증가하며 반등에 성공했고 설비 투자도 함께 늘어나는 긍정적인 흐름을 보였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 역시 2.8%로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지만 외식 등 개인 서비스 물가 상승폭과 여전히 냉랭한 고용 시장은 민생 경제가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미래 에너지 협력 소식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공동 창업자이자 차세대 원정 기업 테라파워의 이사회 의장인 빌 게이츠가 방한해 국내 정재계 리더들과 연쇄회동에 나섭니다. 어제 저녁 입국한 빌 게이츠 의장은 오늘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정기선 HD현대 수석부회장 등 중요 기업인들을 만났는데요. 차세대 청정에너지로 각광받는 소형 모듈 원전, 즉 SMR의 글로벌 공급망 구축과 나트륨 원자로의 상용화 방안이 집중 논의될 전망입니다. 이대 주주인 SK 사업개발 역량과 HD현대의 독보적인 제조 조선 기술이 테라파워의 기술력과 결합하면서 AI 데이터 센터 전력 공급과 해상 원전 시장 선점을 위한 글로벌 동맹이 한층 더 공고해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와 착공 패스트트랙으로 대규모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집값 안정으로 이어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반도체 수출과 내수 반등에 힘입은 탄탄한 경기 회복세 속에 빌 게이츠 의장의 방한을 계기로 SMR 글로벌 동맹까지 본격화된 만큼 우리 경제의 미래 성장 동력에도 큰 기대가 모아집니다. 아울러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 가치의 상승 또는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번 시간은 부자가 되고 싶은 아나운서들이 모여 주식과 경제 이야기를 나눠보는 돈의 맛 시간입니다. 먼저 국내 증시 마감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수연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8월 14일 국내 증시 마감 시황입니다. 오늘 우리 국내 증시는 외국인의 강력한 매수세 속에 코스피가 대폭 상승하며 기분 좋게 장 마감했습니다. 그럼 먼저 양시장 지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보다 164.6포인트 오른 6,977.94의 장을 마치면서 2.42%의 강한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반도체와 대형주 중심의 강한 랠리가 지수를 크게 끌어올렸습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 오름세로 마감했습니다. 전거래일보다 3.28포인트 상승한 864.65를 기록하면서 0.38% 오른 강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럼 이어서 투자자별 매매 동향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상승의 1등 공신은 단연 외국인이었습니다. 외국인은 홀로 3조 387억 원 규모를 거침없이 사들이면서 지수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반면 개인은 1조 9,819억 원,
기관은 1조 300억 원을 각각 순매도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 투자자가 3,152억 원을 순매수하며 홀로 매수 우위를 보인 반면 외국인은 659억 원, 기관은 2,530억 원을 각각 순매도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 흐름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대형주들의 붉은빛 상승세가 눈에 띄었습니다. 시총 1위 삼성전자는 전일 대비 2.44% 오른 27만 4,500원의 거래를 마쳤고요. SK하이닉스 역시 3.26% 상승한 164만 5천 원에 마감하며 반도체 투톱이 강한 랠리를 보여줬습니다. 이외에도 현대차가 8.24% 급등한 45만 3천 원을 기록했고 삼성전기가 3.66%, SK스퀘어가 3.31%, 삼성생명이 3.26% 오르며 일제히 상승하는 흐름 보여줬습니다. 다만 삼성바이오로직스는 1.02% 하락한 154만 8천 원의 장을 마쳤습니다. 그럼 이어서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입니다. 코스닥 시장은 종목별로 등락이 엇갈렸습니다. 이오테크닉스가 6.74% 급등하며 40만 4천 원의 거래를 마쳤고요. 2차 전지 관련주인 에코프로가 1.63% 오른 9만 3,600원, 그리고 에코프로비엠이 1.92% 오른 11만 6,700원에 마감했습니다. 반면 시총 1위인 알테오젠은 1.10% 내린 31만 4천 원에 마감했으며 ABL바이오가 3.11%, 원익 IPS가 2.83% 내리는 등 일부 제약바이오와 반도체 종목은 약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는 외국인의 폭발적인 매수세에 힘입어 코스피가 큰 폭으로 도약한 하루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내 증시 마감 시황이었습니다. 외국인의 폭발적인 매수세가 유입되며 대형주를 중심으로 뜨거운 상승 장세를 연출했습니다. 반도체와 자동차 등 주력 업종이 강한 랠리를 펼친 반면 코스닥 시장은 종목별로 엇갈린 흐름을 나타냈는데요. 외국인 수급의 연속성과 함께 시장의 온기가 다른 업종으로도 넓게 퍼져나가길 유심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장에서 어떤 종목들이 주목받았는지도 살펴봐야겠죠. 먼저 가은 아나운서 어떤 종목일까요? 네, K뷰티 글로벌 유통 플랫폼 기업인 실리콘2의 주가가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에 힘입어 7% 이상 급등하고 있습니다. 장중 한때는 10% 넘게 치솟으며 4만 5천 원까지 오르기도 했는데요. 실리콘2의 2분기 영업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9% 증가하며 시장 전망치였던 713억 원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특히 유럽 매출이 62%, 북미 매출이 78% 이상 폭발적으로 성장하며 전체 실적 개선을 견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증권가도 목표 주가를 일제히 올려잡았는데요. 하나증권은 목표가를 5만 9천 원으로, 삼성증권은 5만 5천 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했습니다. 증권가는 다가오는 3분기에도 연말 대규모 할인 행사를 대비한 북미 지역의 재고 확충 수요와 유럽의 이연 매출이 더해지며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화장품 밸류체인 전반의 상승세 속에서 실리콘2의 이익 체력이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당분간 이 같은 상승 흐름이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네, 이제 차트 보시겠습니다. 시가 4만 1,200원으로 시작한 실리콘2는 4만 5천 원을 터치한 후 종가 4만 500원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지금까지 실리콘2였습니다. 네, 실리콘2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특징주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특징주, 미국 소스 사업 진출 기대감의 상승을 보인 더본코리아입니다. 오늘 더본코리아는 장 초반 강세를 보였는데요. 이는 해외 사업 확장 기대감에 매수세가 유입된 것으로 보입니다. 더본코리아는 지난해부터 미국과 중국 등 해외에서 현지 기업과 제품 공급, 사업 협력을 추진해 왔는데요. 전날 더본코리아는 백종원 대표가 미국 로스앤젤레스 현지 식당을 찾아 TBK, 더본코리아 소스의 해외 사업 확장에 나섰다고 설명했습니다. 회사는 백 대표의 이번 방문은 해외 식품 유통기업 중심의 협의를 현지 외식업체로 넓히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태국 현지 기업들과 TBK 소스 공급 및 유통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연내 업무 협약 체결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동안 해외 유통망 확장에 공을 들여온 더본코리아가 이번 미주 지역 현지 공략을 통해 글로벌 매출 비중을 얼마나 늘릴 수 있을지가 향후 주가 흐름의 핵심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구체화될 업무 협약 성과와 함께 글로벌 소스 시장에서의 안착 여부를 지속적으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특징주도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하늘 아나운서 어떤 종목일까요? 네, 다음 특징주는 LG전자입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LG전자가 글로벌 AI 공용 기업 엔비디아와 대대적인 로봇 동맹 체결 소식에 가파른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장 초반 속보가 전해지자마자 매수세가 쏠리며 주가는 단숨에 22만 5천 원까지 솟구쳤는데요. 이후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장중 숨고르기에 들어갔지만 3,400억 원이 넘는 거래 대금 속에서 21만 원 선을 든든하게 지켜냈습니다. 이번 급등의 결정적 호재는 구광모 LG그룹 회장과 젠슨왕 엔비디아 CEO의 MOU 체결 소식입니다. 양사는 차세대 휴머노이드 로봇 공동 개발을 위한 전략적 협약을 맺었는데요. 소문으로만 돌던 양사의 협력이 마침내 실질적인 사업화 단계까지 결실을 맺었다는 점이 시장의 매수세를 이끌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내년 1분기 공개될 LG 휴머노이드 로봇에 엔비디아의 최신 컴퓨팅 플랫폼 제슨 토르와 AI 모델이 탑재되고 LG의 하드웨어 기술력이 결합하면서 실질적인 사업화의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기대를 보고 있습니다. 글로벌 빅테크와의 강력한 파트너십을 발판 삼아 AI 로보틱스 선도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럼 차트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LG전자는 장중 20만 9,500원에 시작해 장중 9.22% 급등하며 21만 4천 원에 장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LG전자 알아봤습니다. 이렇게 오늘 주목받았던 특징주들까지 만나봤습니다. 저희가 전해드리는 내용들 참고하셔서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상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시장의 흐름을 가장 강하게 보여준 종목들 상한가 하한가 종목픽 시간입니다. 정유정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오늘 시장에서 가장 뜨거웠던 종목을 살펴보는 상한가 하한가 종목픽 시간입니다. 오늘도 하한가 종목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코스피에서는 헤이니, 코스닥에서는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가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먼저 코스피 상한가 헤인입니다. 헤인은 전거래일보다 오른 9,690원에 거래되며 이달 들어 세 번째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캐터필러가 2분기 깜짝 실적을 발표하며 발전 에너지 부문 매출이 크게 늘었는데요. 헤인은 캐터필러의 국내 공식 딜러로 발전기 공급과 시공, 유지 보수를 담당하고 있어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 확대에 수혜 기대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상한가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입니다.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는 5만 600원까지 오르며 상한가에 진입했습니다. 자동화 플랫폼 플루토의 상업화가 본격화되고 미국 시장 첫 판매 실적이 나오면서 실적 개선 기대감이 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오늘은 헤인과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를 살펴봤습니다. 각각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와 자동화 플랫폼 상업화 기대감에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초기 성과에 따른 움직임인 만큼 향후 흐름을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상한가 하한가 종목픽 시간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증권사에서 발간한 리포트를 알기 쉽게 전해드리는 투자 리포트 시간입니다. 기다인 아나운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어려운 투자 리포트를 알기 쉽게 전해드리는 투자 리포트 시간입니다. 오늘 다뤄볼 리포트는 키움증권이 발간한 제약바이오 인사이트입니다. 최근 푹푹 찌는 날씨만큼이나 우리 증시에서 제약바이오 섹터를 향한 열기가 심상치 않은데요. 이 리포트에 따르면 그 상승 기류의 중심에는 든든한 글로벌 큰손들이 자리 잡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해외 자산 운용사들이 K바이오에 눈독을 들이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지 꼼꼼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대목은 최근 굵직한 대형 해외 자산 운용사들의 잇따른 지분 확대 소식입니다.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로 꼽히는 블랙록은 HLB의 지분을 지난 3월 5%대에서 8월 7.15%까지 묵묵히 늘려왔습니다. 또한 유한양행의 지분을 6.5%까지 확대한 데 이어 알테오젠 역시 5.03%의 지분을 신규로 대량 보유했다고 공시해 시장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블랙록뿐만이 아닙니다. 미국의 자산운용사 코페르닉은 종근당의 지분을 기존 7.21%에서 8.38%로 늘렸습니다.
올릭스는 지난 6월 로레알 그룹의 벤처펀드인 보이드와 미국 자산운용사 바이스 등으로부터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약 1,100억 원이라는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물론 블랙록처럼 대규모 ETF와 인덱스 펀드를 굴리는 곳의 지분 확대를 무조건 100% 적극적인 투자로만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 기계적으로 자금이 유입되는 패시브 및 지수 효과일 가능성도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것이 리포트의 냉철한 조언입니다. 하지만 투자 대상 기업들의 면면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해외 투자자들이 K바이오를 바라보는 시각이 근본적으로 변하고 있음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8% 넘게 종근당의 지분을 쥐고 있는 코페르닉은 본래 기업의 본질 가치 대비 저평가된 자산을 찾아내는 가치 투자 성향의 운용사로 유명합니다. 알테오제는 키트루다 SC 상업화에 따른 막대한 로열티 유입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유한양행은 신약 렉라자의 글로벌 판매 확대에 힘입어 마일스톤과 로열티 수익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올릭스 역시 기술 이전 마일스톤과 상업화를 바탕으로 향후 확실한 현금 흐름 개선이 기대되는 기업입니다. 과거 국내 바이오 투자가 단순히 임상 성공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에만 의존했다면 이제는 뚜렷한 저평가 매력이 있거나 실제 현금 창출 가능성이 높아지는 기업들로 해외 투자자들의 러브콜이 향하고 있다는 점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결론적으로 최근 국내 바이오 기업들이 굵직한 글로벌 기술 이전과 임상 성과를 척척 쌓아 올리면서 K바이오에 대한 해외 투자자들의 인지도와 접근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발맞춰 기업들의 해외 IR 활동과 글로벌 투자자 미팅도 활발해지고 있는 만큼 글로벌 자금의 K바이오 유입은 앞으로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막연한 신기루를 줬던 시절을 지나 이제는 당당하게 숫자와 실력으로 글로벌 무대에서 증명하기 시작한 K바이오. 앞으로의 힘찬 랠리를 더욱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리포트였습니다. 막연한 기대감이 아닌 뚜렷한 실적과 현금 창출력을 바탕으로 K바이오가 글로벌 무대의 진짜 주역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점이 아주 든든하게 다가옵니다. 탄탄한 펀더멘털을 증명해낸 만큼 앞으로 이어질 해외 대형 자금의 유입과 힘찬 랠리를 더욱 기대해봐도 좋겠습니다. 아울러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 가치의 상승 또는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어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부터 고온다습한 성질의 남풍류가 강하게 유입되면서 전국 내륙 곳곳에 소나기 구름이 지났습니다. 소나기 구름의 특성상 지역 간의 강수량 편차는 컸는데요. 한편 광복절 연휴에는 전국에 비 예보가 있습니다. 우선 토요일에는 내륙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일요일 오전부터 대체 휴일인 월요일 밤 사이 전국에 비가 내릴 예정인데요. 아직까지 구체적인 강수량은 나오지 않았지만 남풍이 유입되면서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고온다습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말복인 오늘 전국 내륙의 낮 기온이 33도 안팎까지 크게 올랐습니다. 연휴 동안 비가 내리면서 낮더위는 잠시 주춤하겠는데요. 다만 비가 그친 뒤에 다시 더워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오늘 시장을 한 줄로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은 아나운서부터 오늘 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저는 오늘 증시를 그야말로 갑작스럽게 몰아친 소나기를 피하느라 정신없었던 하루라고 표현해 보겠습니다. 간밤 미증시가 주요 지표 발표와 기술주 약세 속에 혼조세로 마감하며 우리 시장에 부담을 더한 가운데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 속에서 대형주들이 힘을 쓰지 못하며 장 초반부터 하방 압력이 거세졌는데요. 증시 내부의 경계감과 수급 불안에 투자 심리가 급격히 냉각되면서 장중 지수가 뚝 떨어졌습니다. 다행히 장 막판에는 젖은 옷을 털어내듯 하락폭을 다잡으며 찌푸린 얼굴로 겨우 숨을 고른 채 마감했습니다.
섣부른 방심보다는 불확실성이 해소될 때까지 차분하게 시장 흐름을 살피며 대비책을 점검하는 지혜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그럼 하늘 아나운서는 오늘 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저는 오늘 장 그야말로 환호와 절역의 한 주를 화려하게 마감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발 반도체 훈풍과 물가지표 안정화라는 든든한 지원 속에서 코스피가 7,000선을 넘나든 하루였는데요. 비록 장 후반 가파른 상승에 따른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며 아쉽게 7,000선을 눈앞에 놔두고 안착을 다음으로 미루긴 했지만 5거래일 연속 우상향 곡선을 그리며 우리 시장의 단단한 체력을 증명한 것 같습니다. 다음 주도 이번 주처럼 기분 좋은 한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얼어붙었던 시장을 녹인 강력한 상승 스파이크. 다음 주에도 이 스파이크가 만든 열기가 지속됐으면 좋겠는데요. 미국발 물가 안정 신호와 함께 반도체 대형주로 외국인 수급이 시원하게 몰려들면서 시장에 확실한 온기를 불어넣은 것 같습니다. 그간 답답하게 지수를 눌러오던 악재들이 한풀 꺾이면서 주말을 앞둔 우리 증시가 다음 주 추가 도약을 위한 단단한 발판을 마련한 것 같은데요. 오늘 켜진 이 뜨거운 상승 불꽃이 다음 주에도 이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오랫동안 시장을 짓눌러온 긴축 우려와 업황에 대한 의구심이 한풀 꺾이면서 지수는 완만한 상향 곡선을 그려냈습니다. 물론 코스닥 시장의 상대적 숨고르기나 지수 상단의 차익 실현 매물처럼 경계해야 할 요소들은 공존하지만 확실한 건 시장을 감싸던 짙은 안개가 점차 걷히고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 확인된 물가 안정세와 반도체 대형주로 돌아온 외국인 매수세는 다음 주 시장의 새로운 도약을 기대하게 만드는 단단한 밑거름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주말 동안 이어질 글로벌 시장의 추가 지표와 수급 흐름을 면밀히 챙겨보시면서 다음 주에도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밝혀줄 경제 예스와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만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